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외신들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AI 기술이 불러온 최대 수혜 기업이죠. 바로 엔비디아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리더적인 반도체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더욱더 압도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준비된 기사부터 살펴볼까요? 자, 칩 부문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보이고요. 또 주가의 붕괴도 우려된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칩 관련해서 이 주요 제조업체들의 부진한 결과로 좀 주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 엔비디아는 또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 회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게임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으로 유명세를 펼쳤었죠.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계속 각광받으면서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적합한 칩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업으로도 같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랬던 엔비디아가 올해 특별하게 또 새로운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AI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AI 기술을 접목시키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칩으로 바로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의 AI 관련 기업들은요, 기술력을 편정을 하고 기술력을 뽐낼 때 우리가 H100 칩, 엔비디아의 칩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이를 기준으로 기술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랬던 엔비디아가 이번에 신규 칩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H100, 기존의 AI 칩보다 2배 이상 성능이 뛰어난 칩이라고 알려진 H200 칩을 공개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는 또다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엔비디아가 더욱 압도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러한 AI 칩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챗GPT, GPT-4라고 불리는 가장 최신형 기술을 처리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칩으로서 H200이 개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쓰이는 메모리가 용량이 141GB나 되는데 기존 H100이 80GB였던 걸 생각하면 그보다 2배 가량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리고 속도도 빨라지는데 여기에 쓰이는 핵심 칩이 바로 차세대 메모리 HBM3가 탑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직을 중축해서 만든 칩이라는 것인데 여기를 좀 잘 만드는 기업이 있죠. 세계 최초로 HBM3 칩을 만든 기업 바로 SK하이닉스가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칩 바로 H200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AI 기술, AI 반도체 칩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엔비디아는 기존의 H100 칩과도 호환할 수 있도록 H200 칩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호환성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성, 기술의 경쟁력까지 모두 갖춘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일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을 공개했다는 소식 함께 기사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번 공개를 생각보다 좀 서둘렀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경쟁사들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에서도 테슬라가 독주하자 전통적인 제조차 기업들이 열심히 전기차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독주가 길어지자 인텔과 AMD를 비롯한 여러 CPU를 잘 만드는 반도체 기업들이 서둘러서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MD는요, 올해 말부터 이러한 H100 칩에 버금가는 그러한 반도체 칩, AI 칩을 만들겠다라고 여러 실적 발표에서 공개를 했었고요. 이게 본격화될 경우 기존의 엔비디아의 독주가 이제는 막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칩을 서둘러서 발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는요, 내년 2분기면은 H200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최신 칩이다 보니까 수율이 잘 나올 것인지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핵심에 그리고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많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반도체 칩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H200의 칩의 성능이 예상했던 대로 잘 나올 것이며 이러한 공급량이 수요에 딱 맞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 바로 H100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이러한 인기를 따라가지 못해 왔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H100 칩을 직접 수입을 할 수 없어서 조금 다운그레이드된 칩을 생산해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의 변수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자, H200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가격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H100 같은 경우에는 25,000에서 최대 4만 달러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도 있는 것인데요. 아마 H200 같은 경우에는 H100보다도 2배 이상 성능이 좋은 칩이다 보니 가격도 4만 달러 이상으로 책정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AI 칩의 특성상 기본적인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고요.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과연 수율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맞춰가느냐가 H200 그리고 엔비디아의 미래를 판가름할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I 칩 최강자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 공개 소식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어떤 소식일까요? 자, 국내에서는 정의선 회장, 바로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서서 국내에서 전기차 공장을 크게 확장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외국에서는요, 임금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같은 보도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 네,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UAW 협상 이후에 현대차의 임금이 2028년까지 25%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전미 자동차 노조 협상으로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 비노조원들의 임금이 무려 25%가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인상폭인데요.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의선 회장이요, 국내에서는 연간 20만 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울산에 짓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같은 날 미국 현지에서는 임금이 25%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미국 엘리베마 공장에서의 이러한 노조들 그리고 비노조 대상으로 한 임금 인상인데요. 2028년까지 총 25% 결국에 4분의 1 가량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가깝게는요 연간으로 14% 가량 오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러한 이유 바로 UAW가 최근에 있었던 3대 자동차 노조 간의 협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쪽 분야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약 25%에 달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에 대한 후폭풍으로 여러 자동차 기업들, 특히 노조가 없는 비노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인상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혼다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주에 임금 인상을 발표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년에 이르면 14%, 길게는 25%나 올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자동차 기업들의 임금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미 자동차 노조의 이 협상 이후 이 자동차 업계 임금은 오르는 가운데 또 반면에 스텔란티스는 또 희망퇴직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임금만 올린다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정리해고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스텔란티스 세 번째 세대 3대 기업 노조 중에 하나였고요. 이번 자동차 노조와의 협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사무직 직원을 기준으로 약 절반가량의 희망퇴직을 진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원은 약 6,4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지난해 10월 그리고 올해 4월에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서 추가적인 희망퇴직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시키고요. 임금 인상에 의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완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아마 자동차 업계에서 이러한 희망퇴직, 정리해고 이슈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자동차 업계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자, 이번에 엔터테인먼트 업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블 영화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최근에는 그 인기가 크게 시드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현지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기사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영화 더 마블스가 박스오피스에서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자, 찾아보니까요, 좀 전례 없는 수준의 참패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블 영화 다들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의외네요. 네, 뭐 국내에서도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인기가 정말로 확 꺾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주목받았던 글로벌 영화들, 사실 마블 영화나 이러한 빅 영화들이 아니었었죠. 블랙버스터 영화들보다는 바비나 오펜하이머와 같은 영화들이 깜짝 흥행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블 영화입니다.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흥행을 장담할 수 있는 흥행 보장 수표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바로 마블 시리즈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전례 없는 흥행 참패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년 이상 이어진 마블 시리즈의 인기가 이제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북미 시장에서 첫 주말 동안 4,700만 달러의 흥행에 성공했는데 이게 2008년에 만들어졌던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의 5,540만 달러보다도 못 미친 역대 최저 오프닝 성적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 이상 이어진 마블의 영광이 이제는 더 이상 영광이 이어질 수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마블을 만들고 있는 영화사 바로 월트 디즈니의 위기로도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마블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후속작, 앞으로 3편 이상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영화들조차 흥행에 실패할 경우 이러한 제작사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효자 상품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마블 작품들이 주류를 차지했었는데요. 이 작품들이 더 이상 인기가 없을 경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과연 이러한 마블스의 흥행 실패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조금 더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영화 마블스의 흥행 실패 소식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